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코로나 재발발 사태가 일부러 만들어진 그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무엇을 위해서 그랬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야 말않고 상식적인 새를 더 많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조국이 상당히 인권 문제를 내세우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조국을 문재인이 항상 가까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동성애라는 것은 결국은 젊은이들 사이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다른 한편 제약회사에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록 유럽에서나 캐나다에서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인 견지에서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설 테니까 코로나를 일으켜서 지금 집회 금지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도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현재 코로나의 엄격한 규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다뤄볼 텐데, 이것이 혹시 박원순 시장이 6월 달에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다가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좀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것인가? 진짜 죽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퀴어 축제를 9월 달에 버리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버릴지는 또 모를 일이죠.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일일 평균 자살자 수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37명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일일 평균 자살자 수가 더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OECD 기준으로 최고를 달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세계화 세력이 그렇게 원하는 인구 축소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왜 또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화시키려느냐? 그 이유는 물론 K-팝에서도 보겠지만 문화적으로 한국은 아시아 문화권을 이끄는 그런 문화, 또는 전 세계의 문화권을 이끄는 그런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테스트베드 국가라고도 하죠. 때문에 만약에 한국에서 이것을 동성애를 합법화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따라서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도 이것이 표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인구 축소 문제와 지학사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박주영이라는 사람이 어제 뉴스에서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뭐를 주장하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이것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쪽의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 하나의 스피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주영이라는 이 사람은 과거에 2017년 9월달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있어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학술 대회라고 열린 것일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게 나옵니다. 타이틀이. 그러니까 2017년에 있던 것을 2020년에 와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2017년 당시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박주영 이 사람이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로서 거기 인권센터에서 하는 거기 그 토론에 있었고 박주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박주민을 얼마나 아껴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재 미통당에서도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쪽으로 이미 스탠스를 취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개별 법령을 통해서 만약에 차별 금지를 한다 그러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개별 법령이 아니라 근로기준, 남녀 고용평등 기간제법 뭐 이래가지고 장애인까지 해가지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꼼수 아니면 무슨 일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제가 현재 그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상하게도 그 광화문 광장 집회 이전에 14일에 이미 뭐 오페라 구경을 가라, 뭐 클럽을 열고 뭐 이런 거 다 괜찮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노총도 집회를 같은 날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산을 그 전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즉 26일 날, 한국은 26일 날일 건데 아무튼 어제 날짜로 이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인 것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말을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꼼수가 교묘하게 지금 플랜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왜 그 제수잇 그 가톨릭 교단에서 굉장히 추진하냐 하면은요, 뭐라 그러나요? 이 가톨릭에서 요 세모 표시가 아동 성애자라는 표시랍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boy lover라는 표시가 요렇다라는 게 FBI에 의해서도 이렇게 드러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스틴 트루도라고 현재 캐나다 수상. 제가 캐나다를 상당히 수상쩍게 여기는데요. 한국과 모든 정책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스크를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 2월 달 정도에 2달 동안 그랬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했어요. 캐나다도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스틴 트루도's 파운데이션도 이 세목걸이죠. 근데 이 저스틴 트루도는 제수잇 학교를 다녔어요. 2년 정도 다니고 학교를 일반 대학으로 옮기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아성애자 또는 동성애 문제를 갖고 있는 가톨릭 교단을 적극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남자끼리만 있는 사회에서 평생을 살다 보면 동성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말만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그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트루도의 경우는 아버지도 똑같이 이 아들 지금 현 수상과 마찬가지로 예수회가 운영하는 컬리지에 다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리버럴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아버지도 특별히 그런 행각을 많이 했지만 이 아들 트루도 수상은 무엇을 추진했냐면요. 대마초의 합법화를 추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마초가 약물로 특정인들한테 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것을 합법화돼서 일반 사람들이 마구하고 대마초의 날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업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마초는 현재 그 미국 그 주식시장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라는 것과 그 성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를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쏟아붓고 그러잖아요. 근데 드디어 교육부에서 초등생한테 이런 그림책을 막 보여준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출판됐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의 그 성 관련해서의 문화는 상당히 그 서구 사회와 다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애인 관계도 많고 첩문화 이런 것을 갖고 있죠. 그런 것이 오히려 이중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진짜 성교육을 한다 그러면 한 고등학교 초반 때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뭐 따라 한다면 지나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의 포르노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뭐 흔든다 또 뭐다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사랑 관계에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 얼토당통 않는 그런 짓을 한 것을 진보다 보수다 가리지 말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중국 쪽인 정책을 많이 따라가요. 이제 중국이 세계화의 중심국이라고 그 빌 게이츠가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는 그 유럽 사회를 텍스트북 교과서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국, 뭐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자국의 문화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동성애자로 유명한 엘튼 존의 전 처가 굉장히 그 엘튼 존과 결혼을 하자마자 엘튼 존이 결혼 잘못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결혼을 해놓고 이런 무책임하게 마누라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혼여행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전처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면서 신경안정제를 뭐 다량으로 복용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8월 26일이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날짜일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